예, 감독님부터 왼쪽으로 차례대로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할까요? 네, 스프링송 감독을 하고 배우를 하고 음악을 만들고 열심히 잘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만나 뵙게 되는 배우 유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프링송에서 이준하 역할을 맡고 음악, 작곡, 편곡, 악기 연주 담당한 이준하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게 될 텐데요. 이런 질문,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죠. 유준상 배우님 굉장히 경력이 오래되신 배우분인데 지금 이 작품이 벌써 장편 3번째 작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어떻게 해서 이 영화 작업, 연출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영화 연출 전공으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영화 연출 공부를 하면서 배우로 이렇게 내가 배우의 길이 나에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난 뮤지컬 배우가 돼야지라는 그 20대 초반의 그 시절에 그때 영화 연출 전공을 하면서 공부했던 그 순간들이 항상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영화를 꼭 만들어야지. 근데 그 영화는 꼭 음악 영화를 만들어야지 라고 시작을 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영화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두 명의 배우분들께서는 어떻게 같이 이 작업을 하게 되신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영화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형님을 우연히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만나 뵙게 되는 동시에 급속도로 관계가 좀 가까워지고 이제 제인조이 20이라는 밴드로 같이 음악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저도 진짜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같이 해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네. 저도 영화와 굉장히 비슷하게 전화가 와서 수만아 스케줄 그때 어떻게 되니? 그래서 마침 쉽니다. 일본 갈래? 예, 일본 안 가봤죠. 좋죠. 그래 대본 보낼 테니까 한번 읽어봐. 그러고 와서 이제 대본 읽어서 보고 너무나 일본 가서 감독님과 준하와 또 소진 배우님과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하고 오늘 사실 영화를 지금 처음 봤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나왔고 또 프로그래머님께서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고요. 가장 상위에 있는 질문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준상은 뭔가 즉흥적인 모습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유준상 감독님의 연출과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배우를 하고 또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상당히 사람들한테 그냥 뭐 즉흥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뭐 갑자기 만드는 거죠. 되게 성의 없이 보이는 순간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전 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들의 여행과 또 그 엄청난 시간들을 제가 보고 듣고 공부한 것들이 그 순간 나오는 건데 그렇게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너무 즉흥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내가 이번 이야기는 아예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영화상으로는 하나도 안 만들어 놨다고 한번 시작해 볼까? 라고 해서 음악도 만들어 놓고 대본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어떤 노래도 없고 그냥 뮤직비디오 찍으러 왔다라는 그 상황에 한번 놓여지면서 이야기를 펼쳐보고 싶었고 저 후지산을 가기 위해서 저 영화를 찍기 1년 전에 가서 답사를 다 끝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할까 사람들은 뭐 이런 재미있는 상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오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은 그걸 좀 넘어서서 더 재밌겠는데 오히려 이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질문이 올라와 있다는 게 굉장히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즐겁습니다. 영화 속에 각자의 언어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연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각자의 언어.
다른 언어 그러니까 악기. 그렇죠. 네. 이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계속 던져왔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던지고 있는 시기고 나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저도 여러분들이 보실 땐 상당히 동안으로 멀리서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시죠? 예. 하지만 어느덧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 나이에서도 계속 변하고 싶은 생각은 있고 그 변화가 어떻게 잘 변화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항상 있던 차에 영화의 그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고 싶었고 그런 이야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와 저와 다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준하가 다른 말을 얘기해줘서 다 그걸 믿어버리게 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시고 만들고 촬영하고 뭐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두 배우분들께서는 아주 깊이 관련이 있으신데 이 작업을 하시면서 그 각자에게 흥미로웠던 점, 인상적이었던 점들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준하 배우님. 사실 감독님께서는 촬영하시면서 거의 뭐 하루에 평균 2시간 정도 주무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한 5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원래 기본 세팅 자체가 하루에 무조건 12시간 이상 자줘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몸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찍으면서 5시간 자도 되는구나 라고 제 자신한테 많이 감탄을 했고요. 다 같이 저희가 최소 7명? 6명? 그 정도 전체 인원으로 움직였는데 진짜 뭐 너무 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찍었던 기억이라서 지금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흥미로운 점을 오늘 영화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감독님께서 그 악기라는 배우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통이 못 되고 오해가 또 생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랑 소진 누나, 김소진 배우랑 그 눈밭에서 눈을 맞으면서 소진 배우는 중국어로 된 대사를 하고 저는 이제 한국어로 된 대사를 하는데 그 장면 촬영을 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다라기보다 사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감독님의 오더도 있었고 소진 누나랑 얘기해본 결과 주는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돌려줘 보자. 상대방 언어가 달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악셀을 밟으면은 같이 감정이 올라가고 톤도 올라가고 격해지고 또 누군가가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속도가 줄어들고 감정이 내려오고 좀 더 차분하게 얘기하고 그 안에서 계속 단단한 무언가는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된다라는 게 정말 재밌었던 부분 같아요. 언어가 다르지만 소통이 될 수 있구나. 예, 그런 좋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배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장면과 연관이 되는 질문이 듯 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영화는 이해할 수 없어도 감정만큼은 잘 이해가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노리신 건가요?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노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장면과 아마 관련이 있을 듯 싶은데요. 좀 더 부연 설명을 감독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처음에 이 영화의 시작은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왜 뮤직비디오는 저 안에서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고 있을까? 막 노래는 나오는데 저 안에서 막 두 사람 혹은 또 연인들 어떤 사람들이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말은 안 들리잖아요. 입모양으로 막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저기서 아무 말이라도 해도 그냥 이게 사랑이 되고 헤어짐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다면 연극 대사를 아무거나 막 치면 이 두 사람이 정말 헤어지고 뭐가 되지 않을까? 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배우들의 연극을 보러 다니면서 어떤 장면에서 어떤 것들을 할까 이제 계속 체크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이걸 이제 결국은 나중에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거기서부터가 퍼즐이었습니다. 퍼즐. 우리가 찍은 내용도 뮤직비디오 안에 담겨야 되고 안 찍힌 내용도 담겨야 되고 이 뮤직비디오의 스토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어느 순간은 제가 계속 만들다가 막 멍해갖고서 멈춘 적이 있는데 그 저는 또 막 레디 액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하면서 또 왜 두세 시간밖에 못 잤냐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음악을 만들고 편집한 걸 보고 그 다음날 찍을 걸 만들어가고 또 대본에 있었지만 다시 또 각색을 하고 또 다시 만들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좀 흥미로운 점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뭐 다 노리고 했느냐 하셨던 질문처럼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즉흥적인 인물들이 영화 안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히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영화를 찍는 동안엔 적어도 또한 즉흥성을 발휘하는 그 양면의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 속의 음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엔딩곡에 미안하다 이 가사에 대한 얘기도 지금 들어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음악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상의 제이, 준하의 제이, 또 준상과 준하는 20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JN Joy 20라고 검색해 보시면 각종 음악 사이트에 한 100곡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언젠간 우리 노래를 알게 되겠지 하고 꾸준히 만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영화는 출발하게 되고 저희 둘이 만드는 방식은 무언가를 같이 보고 그날 저녁에 그 본 장면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준하가 기타를 칩니다. 그럼 제가 그날 본 기억들을 다 멜로디와 가사로 만들어내고 그걸 그 다음에 계속 듣고 또 듣는 다음에 이제 준하 씨가 편곡을 하고 이렇게 곡이 한 곡 한 곡 쌓이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참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정된 분한테는 저희 CD가 나왔거든요. 마침 제가 부산영화제 오느라고 그 CD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마스크를 쓰셔서 반응이 없네요. 네. 그런데 그 음악들 저 엔딩 곡에 쓰여진 음악은 원래 노래 제가 일기장에 한 4장 정도의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는 처음 만들어봤어요. 제가 쓴 글을 그냥 한 번에 쭉 준하가 연주하면서 제가 한 번에 그냥 멜로디가 나온 노래가 바로 마지막 엔딩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말로 하니까 한 11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11분짜리 만든 게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날 13분짜리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OST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보통 뮤직비디오는 이제 노랫말이 있는 뮤직비디오인데 저희도 물론 노랫말을 있는 노래를 처음에 넣었다가 이거는 오히려 노랫말이 없는 연주곡으로 가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다시 그 편곡을 바꾸고 한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팀 저와 항상 같이 뮤지컬을 하는 오케스트라 팀입니다. 그 오케스트라 팀과 함께 이제 마지막 편곡을 하면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